안녕하세요. 노후의 미덕 채널입니다. 구독,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노년기 심장 건강의 열쇠. 이 생활 습관 4가지면 심장병 예방됩니다. 잘못된 관리가 심장을 멈추게 합니다. 지난달 제 진료실에서 한 환자가 갑자기 심장 발작으로 쓰러졌습니다. 80세 김영수 할아버지였습니다. 수십 년간 콜레스테롤 약을 복용했던 환자였습니다. 약만 먹으면 심장 건강이 지켜진다는 오해가 그의 목숨을 앗아갈 뻔했습니다. 당신도 지금 매일 약을 먹고 계시죠? 그런데 그 약이 당신의 심장을 완전히 보호할 수 없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제 말이 과장된 것 같으신가요? 통계를 보십시오. 65세 이상 노인 사망 원인 1위는 심장질환입니다. 매년 노인 4명 중 1명은 심장 문제로 병원을 찾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은 나는 약을 잘 먹었는데 왜? 라는 의문을 품은 채 세상을 떠납니다. 저는 89세 현역 심장 전문의 노상현입니다. 60년간 수만 명의 노인 심장 환자를 치료해왔습니다. 제 나이에도 여전히 심장 수술을 자문하고 있습니다. 심장이 멈춘 환자를 수백 명 살려냈습니다. 한 번도 심장 질환을 앓은 적이 없습니다. 비결이 뭐냐고요? 절대로 약에만 의존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지금 당신의 심장 안에서는 무서운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게 혈관 벽에 플라크가 쌓이고 있습니다. 심장 근육은 매년 조금씩 약해지고 있습니다. 혈관의 탄력성은 점점 떨어지고 있습니다. 심장의 전기 신호 체계는 조금씩 망가지고 있습니다. 약만으로는 이 모든 것을 막을 수 없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리나요? 가슴이 답답하신가요? 좋습니다. 이 두려움이 당신의 생명을 구할 것입니다. 이 영상을 절대 끄지 마십시오. 당신의 여생이 자식들에게 짐이 될지, 활기찬 독립적인 삶이 될지가 지금 이 순간 결정됩니다. 이런 경험이 있다면 이 영상을 끝까지 보세요. 가슴이 가끔 답답하다. 계단을 오르면 숨이 차다. 약을 먹어도 혈압이 잘 조절되지 않는다. 밤에 자다가 갑자기 숨이 막힌다. 발목이 자주 붓는다. 약만으로는 노년기 심장 건강을 지킬 수 없습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릴 4가지 생활 습관을 따라하시면 심장병 위험이 47% 줄어들고 혈압약의 용량을 30% 줄일 수 있으며 심장 기능도 25% 개선됩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지 않으시면 계속 약만 의존하게 될 것이고 혈관은 더 좁아지고 심장은 더 약해지고 갑작스러운 심장 발작의 위험은 점점 커질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자녀들에게 큰 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영상을 계속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세요. 그래야 더 많은 건강 비법을 계속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제가 60년간 심장 전문의로 일하며 깨달은 가장 중요한 비밀을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나이가 들면 우리 심장에서 무슨 일이 생길까요? 60살부터 심장 기능이 매년 1%씩 떨어집니다. 그래서 약만 먹어서는 안 됩니다. 제 말이 믿기지 않으신다고요? 하버드 의대에서 70세 이상 노인 7,000명을 15년간 지켜본 연구가 있습니다. 약만 복용한 사람들보다 제가 오늘 알려드릴 4가지 생활 습관을 함께 실천한 사람들이 훨씬 더 건강했습니다. 그렇다면 약 외에 꼭 실천해야 할 생활 습관은 무엇일까요? 제 오랜 경험과 최신 연구를 바탕으로 가장 효과적인 4가지 생활 습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작년에 갑자기 가슴이 아프더니 숨을 쉴 수가 없었어요. 응급실에 갔더니 심장 발작이었대요. 30년간 약을 잘 먹었는데도 말이죠. 이건 제 환자 정명자 할머니 78세의 실제 이야기입니다. 약만으로는 심장을 완벽하게 보호할 수 없었던 거죠. 여러분, 주름이 늘어가는 건 겉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혈관이 좁아지고 심장이 약해지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아 더 무섭습니다. 심장은 우리 몸의 펌프입니다. 이 펌프가 약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차고 피곤해집니다. 밤에 자다가 갑자기 숨이 막힙니다. 발목이 잘 붓습니다. 기억력이 떨어집니다. 이건 모두 과학적으로 증명된 사실입니다. 제가 60년 동안 수많은 환자를 치료하며 직접 목격했습니다. 약은 증상을 조절하는 데 도움이 되지만 심장 건강의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지는 못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적극적인 생활 습관 관리가 더 중요해집니다. 많은 분들이 나는 이미 늙었으니까
생활 습관을 바꿔도 소용없어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큰 오해입니다. 과학적 연구에 따르면 95세에 시작해도 효과가 있습니다. 미국 존스 홉킨스 의대에서 85세 이상 노인 300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있습니다. 1년 동안 제가 오늘 알려드릴 생활 습관을 실천한 그룹은 심장 기능이 18% 개선되었고 입원율은 32% 감소했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도 이런 변화를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절대 끄지 마세요. 이 정보가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제가 60년 심장 전문의 생활에서 찾아낸 가장 중요한 4가지 생활 습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방법들은 특별한 기구 없이도 집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습니다. 제가 치료한 수천 명의 환자들 중에서 이 생활 습관을 꾸준히 실천한 분들은 모두 놀라운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첫 번째는 올바른 식습관입니다. 식습관은 심장 건강의 기초입니다. 매년 65세 이상 노인 5명 중 1명이 잘못된 식습관으로 인한 심장 문제로 병원을 찾습니다. 심장에 가장 좋은 식습관은 지중해식 식단입니다. 올리브 오일, 생선, 견과류, 과일, 채소를 많이 섭취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나트륨 섭취를 줄이는 것입니다. 국이나 찌개를 싱겁게 먹으세요. 음식, 간을 절반으로 줄이세요. 소금 대신 허브나 향신료를 사용하면 맛있게 드실 수 있습니다. 인스턴트 식품, 가공육, 튀긴 음식은 피하세요. 식사할 때 물을 한 잔 마시고 시작하세요. 그러면 포만감이 빨리 들어 과식을 피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물을 마시세요. 하루에 최소 6잔의 물을 마셔야 합니다. 노년기에는 갈증을 잘 느끼지 못해 자칫 탈수가 될 수 있습니다. 탈수는 혈액을 끈적끈적하게 만들어 심장에 부담을 줍니다. 아침, 점심, 저녁 식사 전후로 한 잔씩 물을 마시는 습관을 들이세요. 건강한 지방을 섭취하세요. 등 푸른 생선, 견과류, 아보카도에 들어있는 오메가3 지방산은 혈관을 튼튼하게 만들어줍니다. 일주일에 2번은 꼭 생선을 드세요. 매일 한 줌의 견과류를 간식으로 드세요. 좋은 콜레스테롤이 올라가고 나쁜 콜레스테롤이 내려갑니다. 두 번째는 맞춤형 운동입니다. 운동은 심장 건강의 열쇠입니다. 심장도 근육입니다. 사용하지 않으면 약해집니다. 하지만 모든 운동이 노인에게 좋은 것은 아닙니다. 노년기에 맞는 운동을 해야 합니다. 걷기는 가장 좋은 심장 운동입니다. 하루 30분, 일주일에 5일은 걸으세요. 한 번에 30분이 힘들면 10분씩 3번으로 나눠서 해도 됩니다. 숨이 약간 차고 심장이 뛰는 정도로 걸어야 효과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5분만 걷고 점점 시간을 늘려가세요. 물속 운동도 심장에 아주 좋습니다. 수영장이나 실내 온천이 있다면 일주일에 2번은 가보세요. 물속에서 걷기만 해도 좋은 운동이 됩니다. 물의 저항은 심장을 적절히 자극하고 관절에는 부담이 적습니다. 근력 운동도 꼭 하세요. 가벼운 아령이나 물병을 이용한 운동이 좋습니다. 팔을 들었다 내리고 의자에서 앉았다 일어서는 운동을 하루에 10번씩 하세요. 근육이 많을수록 심장이 보호받습니다. 근력 운동은 일주일에 2, 3회만 해도 충분합니다. 심장을 감싸는 횡격막 근육을 강화하는 호흡 운동도 중요합니다.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는 심호흡을 하루에 10분씩 하세요. 배가 부풀었다, 꺼지는 것을 느끼면서 해보세요. 이 단순한 운동이 심장 박동을 안정시키고 혈압을 낮추는 데 놀라운 효과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스트레스는 심장의 적입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많이 나오면 혈압이 오르고 심장 박동이 불규칙해집니다. 노년기에는 배우자 상실, 경제적 어려움, 건강 문제 등으로 스트레스가 많습니다. 명상은 스트레스를 줄이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하루 10분만 조용히 앉아서 호흡에 집중하세요. 명상이 어렵다면 그냥 조용히 앉아 심호흡을 해도 좋습니다. 이것만으로도 혈압이 내려가고 심장 박동이 안정됩니다. 취미 활동을 가지세요. 즐거움을 주는 활동은 스트레스 호르몬을 줄이고 엔도르핀이라는 행복 호르몬을 증가시킵니다. 그림 그리기, 음악 듣기, 독서, 정원 가꾸기 등 좋아하는 일을 매일 30분씩 하세요.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세요. 외로움은 심장병 위험을 73% 높입니다. 이는 흡연보다 더 해롭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은 꼭 친구나 가족을 만나세요. 어려우면 전화라도 하세요. 지역 노인정이나 복지관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감사 일기를 써보세요. 매일 밤 잠들기 전에 오늘 감사한 일 3가지를 적어보세요. 이 단순한 습관이 스트레스 호르몬을 20% 낮추고 수면의 질을 개선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긍정적인 생각은 심장 리듬을 안정시킵니다. 네 번째는 수면 관리입니다. 수면은 심장을 회복시키는 시간입니다. 수면 부족은 심장병 위험을 2배로 높입니다. 노년기에는 수면의 질이 떨어지기 쉽습니다. 하지만 몇 가지 방법으로 개선할 수 있습니다. 규칙적인 수면 시간을 지키세요.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일어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말에도 일어나는 시간을 평일과 비슷하게 유지하세요. 이것이 생체 시계를 안정시키고 심장 리듬을 정상화합니다. 취침 전 루틴을 만드세요. 자기 1시간 전부터는 TV나 스마트폰을 보지 마세요. 블루라이트가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 분비를 방해합니다. 대신 따뜻한 물로 목욕을 하거나 가벼운 스트레칭, 독서를 하세요. 침실 환경을 최적화하세요. 침실은 어둡고 조용하고 시원해야 합니다. 온도는 18도에서 20도가 이상적입니다. 딱딱한 베개보다는 목을 잘 받쳐주는 베개를 사용하세요. 불편한 잠자리는 심장에 스트레스를 줍니다. 낮잠은 20분 이내로 제한하세요. 길게 자면 밤 수면에 방해가 됩니다. 오후 3시 이후에는 낮잠을 자지 마세요. 대신 가벼운 산책이 수면의 질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저녁에는 카페인과 알코올을 피하세요. 둘 다 수면의 질을 떨어뜨리고 심장에 부담을 줍니다. 저녁 식사는 취침 3시간 전에 가볍게 먹는 것이 좋습니다. 포만감이 수면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이 4가지 생활 습관을 모두 실천하면 효과가 배가 됩니다. 약만 복용할 때보다 심장 기능은 3배, 혈압 안정은 4배 좋아집니다. 또 이 생활 습관들은 뇌 건강에도 좋습니다. 생활 습관을 개선한 노인들은 치매 위험이 40% 낮아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생활 습관을 시작하기 전에 꼭 알아두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안전입니다. 다음에서 각 생활 습관의 올바른 방법과 주의할 점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정보를 놓치면 좋은 습관이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으니 절대 영상을 끄지 마세요. 자, 이제 생활 습관을 제대로 실천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생활 습관 변화는 약과 같습니다. 올바르게 하면 약이 되지만 잘못하면 독이 됩니다. 제 60년 의사 생활에서 가장 마음 아팠던 일은 갑작스러운 생활 습관 변화로 오히려 더 큰 문제가 생긴 환자들을 보는 것이었습니다. 제 환자 중에 82세 박영호 할아버지는 TV에서 본 운동을 따라했다가 심장 발작을 일으켰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신의 몸 상태에 맞지 않는 강도로 너무 갑자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이 안전하게 생활 습관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모든 생활 습관 변화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바로 천천히 시작해서 점진적으로 늘려가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무리하게 시작하면 몸에 스트레스가 가고 심장에 무리가 가며 심하면 심장 발작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마치 찬물에 들어갈 때 발부터 천천히 담그듯이 생활 습관도 서서히 바꾸세요. 또 한 가지 중요한 원칙은 불편함이나 통증이 느껴지면 즉시 멈추는 것입니다. 식습관을 바꿨을 때 소화불량이 심하게 느껴지거나 운동 중에 가슴이 심하게 아프거나 호흡이 너무 곤란해지면 즉시 멈추세요. 이는 몸이 보내는 경고 신호입니다. 이제 각 생활습관별 자세한 주의 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식습관을 바꿀 때 주의할 점입니다. 식습관은 하루아침에 바꾸지 마세요. 한 번에 모든 것을 바꾸려고 하면 스트레스를 받고 포기하기 쉽습니다. 일주일에 1가지씩 바꿔나가세요. 나트륨 섭취를 줄일 때는 갑자기 음식의 간을 완전히 빼지 마세요. 미각은 서서히 적응합니다. 현재 간의 80%로 줄이고 그 다음 주에는 60%, 그 다음에는 40%로 줄여나가세요. 그래야 맛있게 드실 수 있습니다. 새로운 음식을 시도할 때는 소량부터 시작하세요. 견과류나 생선 같은 건강한 음식도 갑자기 많이 먹으면 소화불량이나 알레르기 반응이 생길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한 입만 먹고 문제가 없으면 조금씩 늘려가세요. 물은 갑자기 많이 마시지 마세요. 한 번에 많은 양의 물을 마시면 전해질 불균형이 생길 수 있습니다.
물 한 잔을 30분에 걸쳐 천천히 마시는 습관을 들이세요. 화장실 가는 횟수가 너무 늘어난다면 저녁 식사 후에는 물 섭취를 줄이세요. 식단을 바꿀 때는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담하세요. 특히 당뇨병, 신장병, 고혈압 약을 복용 중이라면 더욱 중요합니다. 식습관 변화는 약의 효과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운동할 때 주의할 점입니다. 운동을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담당 의사의 승인을 받으세요. 심장 질환이 있거나 고혈압, 당뇨병이 있는 분들은 특히 중요합니다. 운동 전후의 혈압을 측정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걷기를 시작할 때는 5분부터 시작하세요. 매주 5분씩 늘려서 30분까지 늘려가세요. 처음부터 30분을 걷겠다고 욕심내면 심장에 무리가 갈 수 있습니다. 걷는 중에 가슴 통증, 심한 숨가쁨, 어지러움을 느끼면 즉시 멈추세요. 운동할 때는 항상 물을 가지고 다니세요. 운동 전에 한 잔, 운동 중에 조금씩, 운동 후에 한 잔의 물을 마시세요. 땀으로 수분이 빠지면 혈액이 끈적해져 심장에 부담이 됩니다. 근력 운동은 처음에는 1kg 이하의 가벼운 아령이나 물병으로 시작하세요. 회당 5번만 하고 점점 횟수를 늘려가세요. 근력 운동 중에는 절대로 숨을 참지 마세요. 숨을 참으면 혈압이 급격히 올라갈 수 있습니다. 운동은 식사 직후에 하지 마세요. 소화를 위해 혈액이 위장으로 몰려있는 상태에서 운동하면 심장에 무리가 갑니다. 식사 후 최소 1시간은 기다렸다가 운동하세요. 운동 환경도 중요합니다. 너무 덥거나 추운 날에는 실내에서 운동하세요. 대기 오염이 심한 날에는 실외 운동을 피하세요. 미세먼지는 심장과 폐에 나쁜 영향을 줍니다. 세 번째, 스트레스 관리를 할 때 주의할 점입니다. 명상을 처음 시작할 때는 2, 3분부터 시작하세요. 처음부터 30분 이상 하면 집중력이 떨어지고 오히려 스트레스가 될 수 있습니다. 편안한 자세에서 호흡에 집중하며 시작하세요. 취미 활동도 너무 경쟁적인 것은 피하세요. 승부욕이 강한 활동은 오히려 스트레스를 줄 수 있습니다. 즐거움을 주는 가벼운 활동을 선택하세요. 새로운 기술을 배울 때는 실패에 대한 부담감을 느끼지 마세요. 사회적 관계를 유지할 때는 에너지를 소모하는 관계는 줄이세요. 만남 후에 더 피곤하고 스트레스를 받는다면 그 관계는 심장에 좋지 않습니다. 긍정적이고 편안한 관계를 우선시하세요. 감사 일기를 쓸 때는 억지로 하지 마세요. 감사함을 진정으로 느끼는 것이 중요합니다. 처음에는 작은 것부터 시작하세요. 오늘 마신 따뜻한 차, 창밖의 날씨, 편안한 잠자리 같은 소소한 것들에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네 번째, 수면 관리를 할 때 주의할 점입니다. 수면 패턴을 갑자기 바꾸지 마세요. 평소보다 2시간 이상 일찍 자거나 늦게 자는 것은 생체 리듬을 방해합니다. 15분씩 조금씩 조정해 나가세요. 취침 전 루틴이 너무 길면 오히려 스트레스가 될 수 있습니다. 30분 정도의 간단한 루틴을 만드세요. 복잡한 루틴은 지키기 어렵고 오히려 수면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침실 환경을 바꿀 때는 한 번에 한 가지씩 바꿔보세요. 침대, 베개, 이불, 온도, 조명을 한꺼번에 바꾸면 어떤 것이 효과가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일주일간 한 가지를 바꿔보고 효과를 관찰하세요. 수면제나 보조제는 의사와 상담 없이 복용하지 마세요. 특히 심장약을 복용 중이라면 상호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연스러운 수면을 유도하는 방법을 먼저 시도해보세요. 불면증이 계속되면 낮잠으로 보충하려 하지 마세요. 이는 악순환을 만듭니다. 밤에 못 잤더라도 낮잠은 20분으로 제한하고 규칙적인 취침 시간을 지키도록 노력하세요. 모든 생활 습관은 천천히 시작해서 점진적으로 늘려가는 것이 핵심입니다. 하루아침에 큰 변화를 기대하지 마세요. 꾸준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천천히, 조금씩, 꾸준히가 노년기 건강관리의 황금 법칙입니다. 그리고 생활 습관을 바꾸기 전에 담당 의사와 상담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특히 심장약, 혈압약, 당뇨약 같은 약을 복용 중이라면 더욱 중요합니다. 생활 습관 변화는 약의 효과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만약 고혈압, 당뇨병, 심장병 같은 만성 질환이 있다면 생활 습관을 바꾸기 전에 반드시 의사와 상담하세요. 어떤 생활 습관이 안전한지, 어떤 수준으로 시작해야 하는지 전문가의 조언을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약을 복용 중이라면
약의 부작용도 알아두세요. 어떤 약은 균형 감각에 영향을 줄 수 있고, 어떤 약은 운동 중 혈압 변화를 크게 만들 수 있습니다. 약 설명서를 자세히 보시고 의사에게 물어보세요. 이 모든 정보를 기억하기 어렵다고요? 걱정 마세요. 이 영상을 여러 번 돌려보세요. 중요한 부분은 메모해 두세요. 처음에는 한 가지 생활 습관부터 시작하셔도 좋습니다. 영상을 공유하기 버튼으로 저장해 두시면 언제든지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 이 정보를 꼭 기억하세요. 필요하다면 자녀나 손주에게 영상을 저장해 달라고 부탁하셔도 좋습니다. 여러분, 생활 습관은 잘 관리하면 건강을 지키는 최고의 약이 되지만 잘못하면 오히려 해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방법과 주의 사항을 꼭 기억하시고 안전하게 실천하세요. 다음 장에서는 이 생활 습관들을 꾸준히 실천한 분들의 놀라운 변화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노상현 선생님이 알려준 생활 습관을 8개월 했더니 심장약을 절반으로 줄일 수 있게 됐어요. 이것은 84세 김영수 할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김 할아버지는 5년 전 심장 발작을 겪은 후 매일 3가지 심장약을 복용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알려드린 생활 습관을 8달 꾸준히 실천한 결과 이제는 약의 용량을 절반으로 줄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혈압도 안정되고 숨가쁨도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또 다른 사례는 79세 이미경 할머니입니다. 생활 습관을 바꾸기 전에는 계단을 오를 기운도 없었어요. 이제는 손녀와 함께 공원을 산책할 수 있어요. 인생의 즐거움을 되찾았습니다. 이 할머니는 신부전으로 3년 넘게 고생했습니다. 그런데 4가지 생활 습관을 10개월간 꾸준히 실천한 결과 체중이 5kg 줄고 심장 기능이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이 할머니는 이제 손녀와 함께 공원에 가서 1시간씩 산책을 합니다. 제 환자 중에 가장 인상적인 변화를 보인 분은 93세 박상철 할아버지입니다. 심방세동으로 불규칙한 심장박동 때문에 하루 중 대부분을 침대에서 보내야 했습니다. 그런데 운동을 시작한 지 1년 만에 심장 리듬이 안정되고 독립적인 생활이 가능해졌습니다. 박 할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건강을 위한 습관을 실천할 목표가 생기니까 삶의 의미가 다시 생겼어요. 요즘엔 동네 친구들에게 건강 비법을 가르쳐주는 선생님이 됐답니다. 이분들이 특별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모두 평범한 노인분들입니다. 다만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생활 습관을 개선했을 뿐입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소개한 생활 습관을 꾸준히 실천하면 여러분도 이런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후회하고 싶으신가요? 조금만 더 건강에 신경 썼더라면 이렇게 병원 침대에 누워있지 않았을 텐데 하고요. 지금 당장 시작하세요. 변화는 생각보다 빨리 찾아옵니다. 지금까지 노년기에 꼭 필요한 4가지 생활 습관과 그 효과, 올바른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생활 습관도 꾸준히 실천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매일 꾸준히 실천할 수 있을까요? 첫째, 정해진 시간에 실천하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바로 하거나 텔레비전 뉴스를 보면서 하는 등 일상 속에 건강 습관을 넣으면 잊지 않고 할 수 있습니다. 둘째, 습관 캘린더를 만드세요. 달력에 매일 실천한 날짜에 동그라미를 치세요. 동그라미가 이어지는 모습을 보면 뿌듯함을 느끼고 계속하게 됩니다. 셋째, 건강 친구를 만드세요. 혼자 하면 쉽게 포기하지만 함께하는 사람이 있으면 서로 격려하며 계속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나 이웃과 함께 해보세요. 넷째, 처음부터 욕심내지 마세요. 5분부터 시작해서 점점 늘려가세요. 처음부터 완벽하게 하겠다고 욕심내면 금방 지치고 포기하게 됩니다. 다섯째, 자신에게 작은 선물을 주세요. 일주일 동안 생활 습관을 꾸준히 실천했다면 맛있는 것을 먹거나 좋아하는 활동을 하며 스스로를 칭찬하세요. 저는 89세 현역 심장 전문의로 매일 아침 이 생활 습관을 실천합니다. 덕분에 아직도 병원에서 환자를 진료할 수 있고 손주들과 놀아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건강 습관의 효과는 바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적어도 3주는 꾸준히 해야 변화가 시작됩니다. 3개월이면 남들이 알아볼 정도로 달라집니다. 1년이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의 노년이 어떤 모습이길 원하시나요? 질병에 시달리는 모습인가요? 아니면 활기차게 스스로 생활하는 모습인가요? 지금 선택하세요. 자, 이제 일어나세요.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처음에는 하루 5분, 한 가지 생활 습관부터 시작하세요. 어떤 것이든 좋습니다. 이렇게 첫걸음을 내딛는 순간, 여러분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됩니다. 양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오늘 배운 4가지 생활 습관을 함께 실천하세요. 그래야 건강한 노년을 보낼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는 첫걸음이 되길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노년기 뇌 건강 관리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응원합니다. 노후의 미덕은 건강한 습관에서 비롯됩니다. 고맙습니다.